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생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학정판에서 배울 내용은 19장 온도입니다. 예, 여기서는 연력학 제 0법칙 그리고 이상기체에 관한 법칙을 배울 거고 어, 뭐 열팽창 이런 거 이제 곁들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예, 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도하고 열을 좀 엄격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있죠. 뭐 온도가 높다, 열이 많다. 뭐 말은 통하는데 사실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뭐 일단 지금은 온도, 템퍼러처. 그래서 온도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고요. 다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이렇게 준비하고 찬물과 뜨거운 물에 손을 각각 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꺼내서 미지근한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찬물에 담갔던 손은 아 따뜻하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아 시원하다. 아니 미지근한 물은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결론. 자, 인간의 감각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고 별도의 정확한 온도 눈금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일단 두 물체가 이렇게 열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겠어요. 자, 단열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두 물체에서만 이제 열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높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물이 흘러가듯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 열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동하죠? 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게 또 저절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진 않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먼저 온도가 TH, H는 핫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C, C는 콜드라는 뜻이에요. 뭐 혹자는 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온도 TF가 되죠. 여기서 F는 파이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TC하고 TH 사이에 TF가 있죠. 자, 다음. 이번에는 새 물체가 열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A하고 C가 열평형 상태고 B하고 C가 열평형 상태이면 A하고 B도 열평형 상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예를 뭐라고 그래요? 연력학체 영법칙. 온도를 정의하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이제 먼저 잡혔는데 그 연력학 체계를 정하다 보니까 얘가 더 기본이 되는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체 영법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체 C가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도계로 물체 A의 온도도 재고 물체 B의 온도도 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온도 눈금을 만들 수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완성을 했어요. 자, 19장 1절 끝났고 19장 2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온도 눈금은 섭씨 온도 눈금이죠. 그래서 ATM 돈 뽑는 기계 아니야. atmosphere ATM 딴 거죠. 기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을 100도, 물에 어는 점을 0도, 그래서 요 사이를 다다다다다다닥 100등분을 해요. 그 한 조각이 섭씨 1도죠. 자, 섭씨 온도 눈금 디그리 셀시어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을 212도, 물에 어는 점을 32도, 그렇게 잡고 요 사이를 다다다다다닥 180등분한 하씨 온도 눈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조각이 하씨 1도. 자, 얘가 바로 하씨 온도 디그리 파렌하이트 이러겠어요. 자, 그러면 만일에 온도가 섭씨 1도 올랐다. 그 다음에 온도가 하씨 1도 올랐다. 어느 게 더 온도가 많이 오른 거죠? 섭씨 1도가 많이 오른 거죠.
얼마나? 예, 100분의 180. 예, 5분의 9배. 더 크겠죠. 그리고 섭씨 온도하고 하씨 온도 사이에는 예, 이와 같은 관계식.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 곱하고 32 더하면 하씨 온도. 또는 하씨 온도에서 32 빼고 9분의 5 곱하면 섭씨 온도. 예,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사실 이거는 암기할 공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섭씨 온도하고 하씨 온도. 예, 섭씨 온도가 100도일 때 하씨 온도 212도, 섭씨 온도가 0도일 때 하씨 온도 32도.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 A 곱하고 그 다음에 B 더한 거다 라는 그 1차 함수적인 이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A하고 B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암기만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절대 영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 그래서 그게 섭씨 마이너스 273.15. 물론 여기서 점 1호는 생략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썰렁해도 아우 썰렁해 섭씨 마이너스 1000도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온도를 아예 그냥 0도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물의 어는 점은 273도, 끓는 점은 373도. 자, 이렇게 정한 거를 절대 온도 눈금 켈빈이라고 합니다. 뭐 디그리 켈빈 이렇게 쓰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비웃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해서, 그러니까 얘는 암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 온도 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장 2절 됐고요. 자, 다음 19장 3절. 자, 등적 기체 온도계.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이상 기체가 둥근 플러스크 안에 들어있고, 그 옆에 요자가 연결돼 있고, 근데 만일에 얘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U자가 반대쪽은 올라가겠죠. 자, 이때 유체간에서 더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도로 내려가고 도로 올라가고. 자, 반대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 올라가고 반대쪽은 내려가고. 그럼 이때 유체를 좀 제거를 해줘요.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예. 등적. 그 다음에 이 U자간에서 둘 사이에 이 높이 차이 H로부터 압력을 알 수 있어요. P는 P0 더하기 로지 H. 여기서 로는 U자간에 있는 유체 밀도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온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적 기체 온도계. 자,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 기울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X절표는 다 똑같아요. 만일에 이거보다 더 아래다. 그러면 압력이 음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압력은 절대 압력이에요. 반대로 P에서 P0로 뺀 거를 계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계기 압력은 뭐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절대 압력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 절대 용도가 섭씨 마이너스 273도다. 자, 이렇게 절대 온도를 도입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샤를 법칙으로 도입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샤를 법칙이 뭐냐면은 기체 부피가 그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감에 따라 0도 시대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한다. 예, 이게 샤를 법칙이죠. 이게. 그러면은 거꾸로, 온도를 내리면, 역시, 여기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테고, 이거보다 더 온도가 낮으면 기체의 부피가 음수가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온도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다. 그래서 절대 온도 섭씨 마이너스 273도. 자, 이렇게 절대 온도를 도입하는 게 사실 좀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13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섭씨 온도에서의 그 물의 끓는 점, 어는 점, 그 현상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물의 끓는 점, 어는 점이 그렇게 샤프한 현상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 섭씨 100도가 돼야 딱 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끓고 있죠. 물의 어는 점, 섭씨 0도가 돼야 딱 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얼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샤프한 현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겠어요.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에 따른 그래프인데, 우선 첫 번째 용융곡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증기압 곡선. 예. 이거를 넘어가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승하곡선. 얘를 넘어가면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 요윤곡선. 예, 대부분의 물질은 요윤곡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근데 물은 특이하게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증기압 곡선.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를 넣어요. 그러면은 액체가 증발을 해가지고 기체가 생기죠. 근데 기체도 이렇게 응결하죠. 그래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내비두면은 이제 기체하고 액체가 이제 상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때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을 잘 조절을 해주면은 액체하고 기체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기압 곡선은 임계점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윤곡선, 증기압곡선, 그리고 승하곡선 요 세 개가 만나는 점.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겠죠. 그것을 물의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샤프예요. 그래서 온도가 섭씨 0.01도, 예, 절대 온도로 213.16 켈빈. 그래서 절대 영도하고 요 물의 산죽중 온도하고 예, 요 구간을 273.16 등분한 거, 그게 바로 예, 1켈빈의 크기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예, 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제 문제로 예제 19.1. 예. 어느 날 기온이 화씨 50도다. 근데 이것을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로 바꾸시오. 그러면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에서 32 빼고 예, 9분의 5 곱한 거죠. 자, 그러면 화씨 온도가 50도 빼기 32. 그러면 18. 9로 나누면 2. 그래서 5, 2, 10. 예, 섭씨 10도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한 거. 예, 그러니까 283 켈빈.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아, 너무나 쉽죠. 그래서 좀 딴 얘기 좀 해보면, 자, 1기압에서 여러 물질의 온도, 일단 물의 어는 점은 섭씨 0도고, 그 다음에 수은의 어는 점은 섭씨 마이너스 39도예요. 그래서 수은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죠. 그 다음 이제 드라이 아이스.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승화한 거죠. 그래서 고체가 된 건데,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57도. 그다음 질소의 그다음에 끓는 점. 얘는 섭씨 마이너스 196도, 77켈빈이에요. 그 다음에 헬륨의 끓는 점. 얘는 섭씨 마이너스 269도, 4.2켈빈. 엄청 낮죠. 그런데 헬륨은 1기압에서 고체 상태는 되지 못해요. 고체 상태가 되려면 압력도 더 높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이 1기압에서 여러 물질의 온도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장 3절 끝났고요.